MSG는 명과 암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아미노산입니다. 어린아기의 미성숙한 뇌신경 다발을 연결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자 동시에 흥분 독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SG 섭취가 너무 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MSG가 어떤 식품에 들어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두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번 시간에는 MSG와 관련된 식품을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영상을 봐주세요. 그리고 영상 구독이 무료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소화기에 섭취한 MSG는 청장년기에 비만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동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종을 막론하고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였는데 MSG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등은 정상적인 대사를 방해하여 비만을 유발한 주요 원인입니다. 맥도날드, 여러분들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맥도날드가 진출한 국가는 예외 없이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고혈압 이런 질병들이 급증합니다. 식품 첨가물과 가공식품이 대사증후군의 주범이라는 견해에 대한 이견은 없죠. NIH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식품 제조를 위해 MSG를 단백질에서 분리하는 과정 중 1,3-다이클로로-2-프로파놀 이런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붉은 육류, 소고기 이런 것들에는 글루탐산과 철이 풍부합니다. 염증 반응을 빠르게 낮추고 싶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합니다. 두유, 두부 이런 대두 제품, 버섯, 토마토 소스 이런 것들도 글루탐산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결국 글루탐산 자체가 MSG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각국을 대표하는 요리에 자주 등장하는 육수에도 MSG는 풍미를 더한다 하는 그런 이유로 적잖이 사용됩니다. MSG를 첨가한 식품과 육수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육수를 권하고 싶지만 역시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체내 철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육수를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게 좋은데 육수에 풍부한 오메가6와 철이 MSG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MSG는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그런 성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안전하다, 괜찮다, 다 같이 먹자 이런 문구에 동조할 필요는 없죠. FDA가 허가하고 WHO가 인정한 성분이라고 해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FDA 재정의 40%를 제약업계와 식품업계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가능하게 합니다. 보건당국이나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내용은 모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과학적이고 국민들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다. 이렇게 믿는 것은 어쩌면 희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루수 증후군 이런 말을 들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루수 증후군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장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장은 이게 정상적이라면 치밀하게 타닥타닥 붙어 있어가지고 세포가 붙어 있고 거기에 이 점막이 이렇게 뒤덮여 있어서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독소라든가 유해한 어떤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세요. 장에 이렇게 빈틈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빈틈을 통해서 세균이라든가 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장루수 증후군은 장의 표면이 빈틈없이 치밀해야 하는데 그런 장 표면에 생긴 빈틈으로 세균, 이질적 단백질 등이 혈액에 흘러들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가 있듯이 글루탐산은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인데 신경 전달 물질이므로 과할 경우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경 전달 물질이면서 동시에
흥분 독소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세로토닌,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도 과하면 문제를 유발합니다. 특히 과잉 행동 장애나 소화 비만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MSG를 다량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즉 가공식품을 섭취할 경우나 외식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루타민 제제는 장누수 증후군 치료를 위해 기능의학병원에서 처방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유로 다량 섭취해도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글루타민은 체내에서 글루탐산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처럼 메가도스 용법을 적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저만 어디까지나 질환과 제제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의사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 그렇게 해서 내려진 결론이다 하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장누수 증후군이 심각한 상태라면 글루타민 제제와 항생제,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처방하기도 하는데 글루타민이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장을 새롭게 복구하자는 취지의 처방이죠. 이렇듯 상황에 따라 판단은 그에 맞게 적절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적인 판단과 이분법적 사고는 부작용의 가능성을 높이고 무엇이든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별것도 아닌 통증에 사탕 까먹듯 진통제와 소염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을 경계할 때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오남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마가린 이런 많은 가공식품에 첨가되는 유화제가 장 박테리아의 구성에 변화를 일으켜서 대사증후군과 염증성 장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유화제라고 하는 것은 물과 기름이 서로 잘 안 섞이지요. 근데 이것을 서로 잘 섞이게 만드는 그런 화학 첨가물입니다. 그래서 유화제라고 하는 것이 물하고 친한 그런 것을 친수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부분과 기름하고 친한 그것을 이제 친유기 또는 소수기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자입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 생의학연구소의 앤드류 지워스 박사는 유화제가 장 박테리아 구성의 변화를 일으켜 염증 촉진 박테리아는 증가시키고 염증 억제 박테리아는 감소시킨다는 쥐실험 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와 메디컬 익스프레스 요것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한 염증의 증가는 비만과 관련한 종합적 증상인 대사증후군과 IBD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워츠 박사는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그냥 25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2015년 2월 25일에 네이처에 발표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쥐실험 결과이긴 하지만 최근 대사증후군과 IBD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죠. IBD는 염증성 장질환을 가리키는데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성 염증을 방치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MSG가 인체에 꼭 필요한 그런 물질이라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흥분 독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설명드렸습니다. MSG라고 하는 게 천연 물질에도 들어있고요. 가공식품에도 첨가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SG 자체가 이게 천연 물질이냐 아니냐 그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MSG 섭취가 지나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될 때는요, 모든 분들이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행복해진 그런 모습이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한 좋은 정보, 유익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